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아마 두 번째로 한국어로 찍어서 올리는 영상일 건데 아직 조금 어색해도 이해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제일 요청이 많았던 컨텐츠를 들고 왔습니다.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회화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근데 하나씩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가지고 나중에 컨텐츠로 한 번에 모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라고 말한 지가 벌써 3개월이 된 것 같아요.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미리 사과드리고 시작할게요. 제가 이거를 약간 망설였던 게 저는 딱히 뭐 이렇게 했다라는 공부법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이거 했고 이거 했지 이랬는데 생각을 했던 거를 막 모아서 적어보니까 아 그게 공부법이라고 불릴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말하는 것들은 미국에 계시는 정말 회화 위주로 영어를 공부하고 싶으시는 분들에게만 도움이 될 거예요. 뭐 학교 영어 아니면 토플, 토익 전혀 그런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 류의 영상을 찾아보시고 있으신 분들은 제 오늘 영상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회화가 뭐예요? 말하는 거죠. 뭘 했을까요? 말을 했습니다. 말을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도 말이 많은 편이었는데 미국 가서 말을 적게 할 수는 없겠죠? 힘들었어요. 갔는데 이 상황에 내가 이 말을 해야지 얘네가 웃을 텐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끼어들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답답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제일 도움 안 되는 3가지 말씀드릴게요. 한국 학교 영어 공부, 토플 공부, SAT 공부는 회화 공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어장 열심히 보고 단어 쭈루루루루루루 외우는 것도 회화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 토플을 준비하신다, SAT를 준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공부를 해주세요. 토플 따로, 회화 따로. 미국에서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가서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학교에서 수업하는 게 문제가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단어를 모르니까 뭔 내용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문맥인지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지리 짐작은 가는데 이 중요한 단어들을 모르니까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무슨 전쟁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제대로 저도 처음에 캐치를 잘 못했었는데 수업 시간에 쓰는 영어 공부법은 예습, 복습 밖에 답이 없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어만 막 외우는 공부법은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단어를 꼭 해야 하는 과목 3가지가 있어요. 역사나 사회, 과학, 특히 생물, 수학.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사회과학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 세계 1차 전쟁이에요. 그거는 영어로 World War I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사건, 사고들 아니면 뭐 인물, 전쟁이 있었으면 전쟁에 사용했던 무기 이름, 보이콧 이름 뭐 이런 게 모르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은 미리 예습을 해주셔서 수업 듣는 게 편하실 거고 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 화학은 별거 없거든요. 화학은 그냥 주기율표 이런 거 한국에서도 하는 거 다 영어 약자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별로 큰 어려움을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생물이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저도 뭘 했냐면 뭐 나무 이름부터 시작해서 사람 몸 이런 거 하는 거는 뼈 이름, 뼈 마디 다 이름 있잖아요. 마디는 아니겠지만 뼈마다 이름이 있는데 그런 이름들, 근육, 여러 가지 조직 이름들 이런 걸 다 영어로 외워야 하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거 미국 애들도 잘 모르거든요. 다 똑같은 레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한 번 더 번역을 해서 생각을 해야 하니까 더 힘든 거죠. 그래서 그거는 꼭 외워서 먼저 예습하셔서 가시는 게 편하실 거고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수학. 수학? 영어? 상관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 헛다리입니다. 아주 단어를 많이 아셔야 하는 게 수학이에요. 뭐 방정식, 함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는 사실 단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업만 잘 듣고 잘 푸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도형이 나오잖아요. 우와 힘듭니다. 그냥 뭐 방정식이나 함수 같은 것들은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아시고 가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 몰랐거든요. 우리나라는 분모를 먼저 읽고 분자를 나중에 읽잖아요.
뭐 5분의 3은 5분의 3. 당연 말이네. 분모 5, 분자 3, 5분의 3이라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분자를 먼저 읽습니다. 5 위에 3이 있다고 해서 3 over 5라고 불러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분명히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3 over 5? 3분의 5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미리 예습을 해서 가시고, 더 중요한 거는 도형이 나오면 힘들어져요. 사각형, 영어로 뭔지 아시죠? 직사각형, 사다리꼴, 마름모 아세요? 이등변 삼각형,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직각, 동의각, 저는 몰랐어요, 가기 전까지. 그래서 그게 너무 헷갈렸어요. 쉬운 것들인데 단어를 모르겠는 거예요. 난 한국어로 다 배웠으니까. 그거는 무조건 예습을 하고 가셔야 해요. 수학 용어를 외워야 하는 단어 1순위로 저는 꼭 뽑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쓰는 영어로는. 그것도 제가 나중에 컨텐츠로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학 용어들 쭉 정리해서 설명 조금 하고 이제 댓글창에 영어랑 뜻 이렇게 적어서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걱정하시는 게, 회화하면 말하는 건 말하는데 문법에 맞게 말해야 되지 않나요? 문법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정말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돼요. 미국에 가시거나 가보신 분들은 정말 공감하시겠지만 미국 애들은 문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지키죠. 그러니까 문법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저희 생각보다 정말 지키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쓰는 표현들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만 쓰는 표현들. 그런 거는 문법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거 뭐 he나 she 다음에 일반 동사는 s를 붙여서 써야 돼. He likes, she likes, I like, we lik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 뭐 의문문에는 안 써도 된다. Did she like it? Did she likes it? 예, 아니잖아요. Did she like it?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만 아시면 돼요.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만 아시면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생활하시다 보면 이제 계속 미국식 영어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 문맥이랑 문장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거를 얘네가 말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뺏겨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방금 뺏겨 쓴다 했죠? 제가 꼽은 영어 회화 공부의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따라쓰기, 뺏겨쓰기입니다. 말을 많이 하시라고 했잖아요. 많이 따라하세요. 미국의 걸 따라하셔야 해요. 다른 외국 애들, 다른 교환학생들 영어 따라하시면 안 되고 미국 친구들 영어를 따라 쓰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탄사를 쓰는구나. 저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잘 듣고 머릿속에 잘 넣으셨다가 따라 쓰세요. 다시 그 상황이 왔다. 내가 먼저 말하세요. 내가 재채기를 하니까 제가 bless you 이랬네? 제 재채기 하네? bless you. 따라 말해주세요. 저도 아직 다 몰라요. 저도 모르는 게 아직 너무나도 많고 계속 공부하려고 알려고 노력 중인데 따라 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 그 친구들이 그 말을 쓸지 안 쓸지 모르잖아요. 그때 할 수 있는 공부법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미드나 영화 보고. 근데 그것도 영어가 좀 되셔야지 가능하실 거예요. 자, 미드나 영화로 공부하시는 거 제일 중요한 거. 미국 발음이나 미국 영어를 하시고 싶으면 미드나 미국 영화를 보시고요. 영국 발음이 탐나신다면 영국 영화를 보세요. 당연한 거죠?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나 영어 공부하고 있어 이러고 미드랑 영국 영화를 섞어서 봐요. 뭐죠? 헷갈려요. 그러면 쓰는 표현 자체도 다르고 발음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쏙쏙쏙 들어오지가 않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미드랑 영화를 이용한 공부법은 하나를 정하세요. 한국어로 먼저 보세요. 한국어 자막을 다시고 먼저 보세요. 두 번째로는 자막을 없애세요. 그냥 보세요. 저번에 봤던 거를 막 생각해 가시면서 상상에 상상을 더해 가시면서 보세요. 세 번째 보실 때는 영어 자막을 넣어서 보세요. 그리고 그 영어 자막을 읽으시면서 많이 몇 번이고 또다시 보세요. 이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정말 안 보고도 영화 줄거리 다 얘기할 수 있다까지 되셨으면 그 상황에 걔가 어떤 문장으로 어떤 단어를 써서 어떤 표현을 썼는지 보세요. 얘가 Oh my god 라고 했는지 What the heck 이라고 했는지 제일 캐치하기 쉬운 건 감탄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아니면 내가 알고 싶은 거 위주로 외우시지 마세요. 신경 쓰세요. 그렇게 영화나 미드를 다양하게 반복적으로 많이 보시다 보면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저 미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졸업을 했네? 또는 결혼을 했네? 근데 다들 그 사람들한테 Congrats! 라고 하는구나. 아, 축하의 말이겠구나. 이렇게 감이 잡힙니다. 아, 저 단어는 저 상황에서 많이 쓰였고 이 표현은 이 상황에서 많이 쓰였고 이게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세요. 정확한 단어 뜻을 찾아보시고 외우세요. 그리고 실전에서 많이 쓰세요. 그 단어를 쓰셔야지 내게 됩니다. 안 쓰시면 무용지물이에요. 안 쓰실 거면 회화 공부 왜 하세요? 그죠? 쓰세요. 많이 반복적으로 쓰세요. 대신 이제 그거를 의식을 하면서 보실 때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포인트가 발음. 배우 한 명이나 같은 발음 억양인 것 같다 하는 배우 여러 명을 고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하세요. 사람마다 발음이 다 다르고 억양도 다 다르거든요. 그 사람 한 사람을 따라하는 게 제일 확실하고 빨라요. 단어마다 뭐 표현마다 발음 다 다르게 외우면 정말 헷갈리실 거예요. 한 사람을 꼭 집으셔서 그 사람을 뺏기세요. 자, 그리고 제가 또 효과를 본 것 중 하나가 유튜브로 공부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드 영화 공부법은 뭐 영화 보면서 영어 공부나 할 겸 하는 거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확실한 회화 공부가 된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정말 확실하게 빨리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보고 외우세요. 외우세요. 무조건 외우세요. 그리고 실전 상황에서 쓰세요. 근데 내가 이걸 어느 상황에서 써야 할지가 좀 확실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 영화랑 미드를 보시면 됩니다. 저도 유튜브 덕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가끔 어떤 컨텐츠들 보시면 이제 밑에 댓글란이나 설명란에 다 적어놓은 분들이 계세요. 영어 표현 적고 무슨 뜻인지 적어놓고 그거를 캡처해서 휴대폰에 저장해 놓으세요. 틈틈이 보시면서 외우시고 틈틈이 보시면서 쓰세요. 효과 직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 유학하 계시는 분들 말고도 이제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것 같은데 잘한다면 잘한다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막 정말 잘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뭐 감히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공부한 게 제일 효과적이었는지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이제 막 억양 때문에, 액센트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발음은 고치려고 노력은 하지만 억양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도 사는 주마다 억양이 다 다르고요. 다른 영어권, 뭐 호주, 필리핀 다 억양이 달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억양을 고치려고 할까요? 아니요. 뉴욕 사람들은 뉴욕 억양 그대로 가지고 있고 뭐 시카고 사시는 분들은 시카고 억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거를 그냥 쓰지 막 고치려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전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어만 계속 쓰다가 산 한국인 억양이 묻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부끄러워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억양 묻어나는 게 왜요? 뉴욕 사람이 뉴욕 억양으로 말하는 것 같지 한국 사람이 한국 억양으로 말하는 게 왜 문제가 되죠? 한국 억양을 가지고 있어도 발음이 정확하고 내가 말하는 취지가 분명하고 단어가 정확하면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 억양을 가지고 있어도 단어가 정확하고 말하는 요점이 분명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저희들도. 똑같은 거예요. 저는 한국 억양을 가지고 있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밖에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억양은, 액센트는 굳이 고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굳이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정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거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공부법이 모든 분들에게 맞지 않으실 거예요. 차라리 단어장 보고 단어 많이 외우셔가지고 그 말 많이 쓰시고 이러는 게 더 잘 맞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